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2,920선에 안착했고요. 코스닥은 79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코스피를 향해서 계속해서 더 간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 조정하고 있죠. 과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계좌를 돈줄 내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한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풍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풍산이 방산주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네. 이번 주에는 풍산이 아주 날아가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또 못 움직였던 게 있긴 하죠. 근데 네. 이런 종목을 어떻게 딱 찾으신 건가요? 덜 오른 것 중에서 네. 펀더멘탈이 좋으면 어차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또 때마침 지금 또 잘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 파트너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또한 좋은 종목 선물 들고 왔거든요.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그만큼 갈 만한 풍산, 한화, 그리고 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들고 왔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의 극대화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선물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엠밴드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 명과 더불어서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엠밴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입니다. 어느덧 코스피가 2,920선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789선, 이제 79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국내 증시? 네, 국내 증시 말씀하신 대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지나갔습니다. 과거에부터 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만 되면은 변동성이 확대될 겁니다.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냥 교과서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이 아니라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먼저 기존에 우리 4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불안할 만한 이제 거의 투매 현상까지도 이제 만들어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감을 만들었는데 4월 9일 딱 저점 찍고 반등 나와서 제가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 구간은 조삼모사처럼 바로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바닥권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뭐 2,900포인트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분명히 이번 6월 안에 780 넘어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넘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에 나온 이슈죠. 그래서 코스피가 먼저 지난달 말에 이미 지난주에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드디어 78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번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사실 그대로 그냥 검증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이제 드디어 저항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코스피 2,650 그리고 코스닥 780 이 구간이 저항인데 이 포인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같은 구간이다. 우리가 기술적 반등 정도 하도 하락이 깊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정도 구간이 2,650 그리고 코스닥 780이다. 여기를 넘어가야지 지상. 이제부터 1층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돌파한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먼저 2,650을 돌파해서 이번 달에 2,900대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780을 이제 막 돌파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동안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한 반년 동안 큰 그림 그려드린 부분은 그대로 다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만 우리가 변수가 있을 때마다 살짝살짝 고쳐가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난이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바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투매가 한번 발생을 해서 수급이 한번 전환이 돼야 됩니다. 신용 물량을 조금 털고 가야지 끌어올리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이 구간부터 해서 한번 밀려서 이탈을 탁 시켜줘야 되는데 이 구간 680 이탈한 다음에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L자형으로 가서 여러분 더 힘들 겁니다. L자형으로 가면 왜 힘드냐면은 아니 덜 밀리는 건데 뭐가 힘듭니까? 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지수만 묶어놓고 종목들만 싹싹 내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게 혹은 내려간 다음에 뉴스가 나와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구간에서 준하한가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지수는 안 움직여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몇 개만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지수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횡보하면서 종목만 이렇게 쓱쓱 털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 겁니다. 차라리 하루에 투매가 나오는 게 편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12월 9일 날 나온 거죠. 이때 12월 6일 날 투매 이제 나올 겁니다. 9일 날 투매가 나왔으니까 사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종목이 SMG 엔터 같은 경우 600% 넘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1차 목표치가 780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2650입니다. 자, 1월부터 해서 상방이 그려드릴게요. 1월 효과가 나오는데 1월 효과는 CES 전후로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CES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나올 거고 AI 기본이고 로봇이 좋아질 겁니다. 12월 달에 제가 로봇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0%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12월 18일 날 2대1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17일 날, 19일 날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공급하는 공급사들을 소개해드렸어요. 3일 동안 로봇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1월 효과는 코스닥이 온다. 2월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3월에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면 4월이 정말 위험해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 2월쯤 이제 가니까 2월 하순쯤 가니까 슬슬 쉬기 시작하죠. 그래서 4월에 뭐 큰 위기까지는 안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관세 때문에 생각보다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 관세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흔들린 부분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 카드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시장이 조삼모사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바닥권 구간에서도 이번에 6월 안에 여러분들 고점 다 돌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안 믿으셨을 거라고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고점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드렸죠. 다 돌파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2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고 코스피는 이제 3, 4월에 살짝 쉰 다음에 저점 잡으면은 지주사와 밸류업이 같이 움직여야지 이 고점을 넘어갑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주 같이 움직인다. 그래야지 이 시가총액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조방원만 가지고는 시총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기차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자동차 관련주 이런 쪽은 당장은 좀 어려울 거고 반도체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요거는 고점 돌파할 때 하이닉스가 22만 원만 넘어가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큰 상승은 아니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지주사와 밸류업이다. 똑같이 움직였죠. 최소 30-40%에서 100% 이상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제 2,900까지 왔어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 코스피에 대해서 올해 전망을 2,800대가 끝이냐, 뭐 2,800대가 끝이냐, 만 2,900대까지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신경 쓸 지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 지나가는 거고 3,000포인트도 저는 지나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거고 올해 넘어갈 거고 내년까지 해서 저는
사상 최고치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저는 우리나라가 4,000포인트를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봄에 고점 돌파입니다. 6월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다 넘어갑니다. 말씀드린 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큰 그림을 그려놓는 이유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좋은 종목을 가장 좋은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수익을 내기 위한 거겠죠. 그런 과정. 조금 전에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닥에서 정말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굴러다닌다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이 원석들을 여러분들 담아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최소 50%는 기본이고 100%, 200%, 300%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아서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렸는데도 40종목이 넘어요. 이렇게 세 자릿수 넘어간 종목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분들 안겨드리고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여러분들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가 10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3천만 원으로 투자했으면 3억 원을 가질 수가 있는 그 이상이 되는 시장입니다. 5천만 원 가지고 5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허니문랜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거는 뭐 약간의 이유는 되지만 뭐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는 않고요. 대신 새로 당선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식 투자처럼 뭐 부동산도 인정하고 이런 투자 자산들을 이제는 다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이제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자산이라고 다 인정해 주겠다. 가격이 높아져도 그거를 시장에서 높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5,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는 지금 얘기하기엔 조금 시기상조예요. 거기를 가려면은 무엇이 뒷받침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산업에서 앞서가고 중국도 그렇게 앞서가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요.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뭐 예를 들면 방산이라든지 몇몇 가장 중요한 산업들 있죠. 이거는 이 안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기술 발전시켜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규제를 이렇게 풀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자, 규제를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만 하세요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못 해요. 그래서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IT 쪽으로 해서 기술력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인프라도 안 갖춰져 있고 그런 규제도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거 괜히 끌어오지 않아야 돼요. 그런 거 끌어오면은 올라가다가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건 그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규제를 조금 해소하고 이런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규제를 조금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인이 이런 얘기를 갖고 나오는 건데 그걸로도 안 되면 더 발전된 더 이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진 지수에 포함이 되면은 저는 이제 5,000포인트에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 이런 부분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5,000은 모르겠지만 4,000포인트는 전 작년부터 그래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4,000포인트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 정도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82 목표가 아니라 여기는 지나가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지나가는 자리고요. 1,000포인트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00포인트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1,000포인트는 꽤 뭐 중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 그 구간을 넘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그 구간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정권에서 많은 규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좋았던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22만 원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갈 겁니다. 그리고 돌파될 겁니다.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기존의 엔비디아의 범용에서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옵니다. 브로드컴이랑 이런 마블 테크놀로지랑 등등해서 맞춤형 시대가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상반기에 조용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기업들이 이 HBM 같은 경우에 이제 발주를 해서 이제 가져가는 게 하반기입니다. 그럼 하반기부터 좀씩 시작해서 내년 정도 다 돼야지 좀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안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도 움직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총은 조금 작지만 이런 관세 무풍지대, 미용, 그 미용기기, 그리고 엔터, 뭐 콘텐츠 등등 이런 관세 무풍지대 같은 종목들은 리스크가 크지 않죠.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또 공략하시면 틈새 시장으로 꾸준하게 순환매 정도는 계속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웨이모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 구글의 웨이모랑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중국하고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될 거고요. 자율주행 쪽이 한번 심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일론 머스크랑 대립을 하면서도 이 스페이스X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하반기에 좀 볼만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섹터들을 순환매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한테 열려 있는 시장이 굉장히 큰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생각보다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도 있어서 큰 수익을 못 봤다, 혹은 수익을 봤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아직도 6달째죠. 아직도 6걸음 정도 온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머지 6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가 있고, 그리고 내년이 남아 있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이제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아 넣으셔서 내년까지 꼭 10배거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도 여러분들 장중에도 좀 어려우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장중에 교육방에다 자료 올려드리고, 오후 3시만 되면 거의 매일, 목요일은 이제 한 번씩 건너뛸 때도 있는데, 제가 목요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직접 방송에서 찾아뵙기 때문에 건너뛸 때가 있는데, 목요일을 제외하면은 제가 평일에는 매일매일 오후 3시에 공개 방송까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송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장 마감을 제가 책임져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이 큰 그림 같이 그리시고 좋은 종목들 포트에 모두 담아가셔서 내년까지 10배거 포트폴리오 모두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어쩌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담아봐야 될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밴드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또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파트너님 종목들 보면 굉장히 이 상승률이 큼직큼직합니다.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번 주 내내 거의 선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66%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는 어떻죠? 최근에 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지주사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 또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111%나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또한 250%,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점에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찾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종목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좋은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들을 찾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저희가 M밴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화면 왼쪽
왼쪽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기만 하시면 바로 M밴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또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M밴드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 또 좋은 종목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M밴드 교육방에 오셔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시장 알아야 번다라는 코너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이라는 시간인데 오늘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 뭐 이런 걸 해주셔야 될 거잖아요. 우리 파트너님의 이 종목들을 보자면 굉장히 상승률이 큼직큼직합니다. 한화는 일단 111% 넘게, 현대로템은 250% 넘게,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 66%또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큼직큼직한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큼직한 기술을 이제 담아내려면은 가장 좋은 거는 어디서 매수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주식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 시간만 되면은 그 클래스를 증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 강조해 주시는 풍산이에요. 이번 주에 방산, 원전 너무나도 좋았죠. 조선이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쉬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쉬고 있는 사이에 너무나도 강력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 구간에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터치하고 다음날 제가 포착해서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방산 쪽에서 다들 무기 수출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만 있으면 되나요? 무기를 있으면은 그 무기에 들어가는 탄두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두는 소모품이잖아요. 이 소모품을, 이 탄두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하면 바로 풍산이 떠올라야 된다. 우리나라가 방산 때문에 이제 해외 관계자들, 해외 뭐 고위 관계자들 와가지고 이제 무기 수입하고 싶다라고 할 때, 뭐 청와대에서도 다 모여가지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럼 8대 기업들 모십니다. 같이 한번 회의해 봅시다. 할 때 항상 들어가는 기업이 풍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의 성향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각 주식들마다 내가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라고 먼저 탁 튀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 제일 먼저 튀어가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보조 맞춰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주, 2등주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데, 그리고 후발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풍산이나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있다. 대형주만 보면은 좀 사이즈 있는 종목들만 보면 중대형주까지 이렇게 있다 말씀을 드리고, 풍산의 성향은 이렇게 박스권 그리면서 후발주가 되어서 쉬고 있다가 나중에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급등주처럼 움직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좀 진득하신 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 안 된다. 성격이 진득하신 분들이 가져가다 보면은 꾸준하게 천천히 차곡차곡 수익을 쌓다가 한 번씩 슈팅을 줍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더 들고 갈지 아니면은 일부를 차익 실현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차 목표치가 뭐 7만 원이었는데 7만 원 그냥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66% 올라와 있는데 지금 8만 5천 원 구간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5천 원 단위로 올면서 보는데 7만 원 기본적으로 와 있는 구간을 장대 항목으로 뚫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보유하는 구간이 맞죠. 그리고 갭으로 올라간 다음에 8만 5천 원 어제 살짝 걸려서 어제 좀 줄였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원칙 대응하신 거고요. 아래 꼬리 달아서 난 조금 더 들고 가볼래 하신 분들,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원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잔잔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수익 붙여놓고 한 1, 20% 붙여놓고 또 좀 올라왔다가 1, 20% 더 붙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움직였죠. 강력하게 힘을 분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85,000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고 이탈하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수익도 챙겨놓고 아주 편안하겠죠. 그리고 그 현금으로 뭐합니까? 하반기에 좋아질 종목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종목들로 교체해 나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매도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분할로 이렇게 정리해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보시면 되고요. 바닥권에서 샀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박스권이 있을 때 여러분들 뉴스 나오고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어차피 박스권이니까 하단 구간에 있을 때만 매수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그대로 실천하시면은 수익 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50%는 다들 기본으로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종목만 정상이면 실적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목만 좋으면 50%는 기본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지주사나 이제 금융주 쪽 바닥권에서 볼 때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금융주 하실 분 KB금융 하시면 됩니다. KB 지주 하시면 됩니다. 왜? 가장 편안하고 외국인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7만 원부터 해서 지금 11만 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움증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전에 넥스트레이드가 끝났는데 8시까지 이제 매매가 되죠. 8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어떻게 보면 거래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직장인분들도 회사에서는 매매를 못해서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올 때 이렇게 MTS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래 시간이 늘어나니까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증권사들이 나눠서 이렇게 트레이딩에 대한 수수료를 얻어가겠죠. 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 어디예요? 키움증권. 그래서 키움증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번외로 치면은 요건 조금 다른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저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어떻게든 인플레를 막고 달러를 가둬두려면 코인 쪽에다가 넣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코인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럼 하나투자증권 정도를 번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금융지주사 그리고 증권주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주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두산 같은 기업입니다. 한동안 재정난이 있어가지고 두산마켓 같은 경우를 미국에 상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빨리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하고 그것도 안 돼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하고 그것도 안 돼서 두산타워라는 두타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이 랜드마크로 있는 가장 상징적인 건물조차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환원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재정이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날아가고 있고 지금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할 거고 더 많은 수주가 이제 나올 거고 미국과 함께 SMR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이 MOU 맺어서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 조건으로 웨스팅하우스랑 분쟁도 해결을 해준 거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가 좋은데 평소였으면 두산 말씀드리고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해서 CJ도 괜찮다. 근데 지금은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주도주가 다 하나그룹에 있어요. 다 하나그룹에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자회사 하나오션.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없던 걸 창출해낸 거죠. 기존에 TC본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발해서 잘 되면 좋겠다 했는데 세계 최고의 HBM 회사인 SK하이닉스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랑 이제 한미반도체랑 뭐 일도 있는데 사실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만 해도 지금 60%가 마이크론으로 나갑니다. 6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뭐 지금 전망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SK 하이닉스를 돌파해냈단 말이에요. 핵심 계열사들이 다 성장하고 있고 이 계열사들이랑 하나 이 지주사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200%, 하나오션도 뭐 180%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그에 대한 지분 가치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오션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같이 쉬고 있는데 하나가 먼저 쉬고 있었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는 5만 원 넘어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만 원 넘어서 5만 5천 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10만 원까지도 바라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10만 원 코앞까지였어요. 98,400원까지 왔습니다. 10만 원을 넘어가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10만 원 못 넘는다라고 하면은 비중 조절 좀씩 하시면 되겠죠. 이미 2배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회수하고 1,000만 원, 1,000몇백만 원만 남겨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만 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일부 30%에서 50% 줄이면서 봐도 되는 구간이 10만 원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대항공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실어서 장대항공으로 넘어가고 혹은 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다 보유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너무나도 편한 겁니다. 현대로템은 화면 색이 다르죠. 우리 주식 클래스 시간이 아니라 주식 클래스 바로 이전 코너였던 마켓디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 주식 클래스로 12월 19일 날 변경이 됐는데 변경 바로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죠. 딱 2주 전에 12월 4일 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린 게 현대로템입니다. 이 종목은 후발주라고 말씀드렸죠. 후발주이지만 사실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먼저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쉬어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제가 28만 원 노래 부르던 구간입니다. 현재 가격이 36만 원, 37만 원, 40만 원이 되는데도 28만 원 내려가야 사니까 저는 안 삽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그래서 그 구간에 오기 전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풍산 유주자적하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현대로템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대신 현대로템 한 방씩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많이 올라갑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250.29%. 여러분 이제는 현대로템 그동안 너무 무거워서 답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한풀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18만 원 이렇게 건드려주고 있는데 넘어가서 20만 원 돌파 시도한다라고 하면 그 구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들 뭐 정책주로 뭐 AI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셨을 텐데 사실 저는 정책이 나오기 전에 작년 10월 하순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그때는 뭐 계엄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특정 섹터에 정책 수혜 많이 받는 그리고 국책과제 같은 거를 많이 따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AI 쪽에서는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공군하고도 이미 뭐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 중에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인데 국내에 한해서 국내 한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코난 테크놀로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뭐 로봇 관련 중에서 로보티즈가 뭐 국무총리가 방문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미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국책과제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드론 F-16 인간하고 뭐 AI 헤론하고 붙었는데 뭐 유효타도 하나도 못하고 사람 5명이 최고의 조종사들이 했는데도 그냥 다 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워낙 좋은 섹터고 글로벌 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에서 뭐라고 해요? 새로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께서 AI 100조 원 투자 시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필요사에 방문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동안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3만 원 구간에 근접도 못하고 여기를 못 넘어갔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 25,000원 이렇게 회복되고 눌림목 나오는 타이밍에 이번엔 3만 원 넘어가서 아마 치고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코난 테크놀로지가 77.29%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4만 원 이탈하면 정리해야 된다라고도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매도 타이밍까지도 또 완벽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다들 급락 나오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자, 정책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정책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확인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이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할 줄 아시는 분들이 보셔야 되고 대응 못하겠다, 난 잘 모르겠다, 좀 더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해요? 제가 교육방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대응 전략 얼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뭐 21선 깨지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 안 드려요. 전 가격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만 원 이탈하면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얻고 싶다. 저는 매도 타이밍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제 교육방 말이죠. 제가 교육방 오시는 방법 한번 알려드린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도 보시고 한번 알려드린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섹터들을 집중하셔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 꾸려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의 기술까지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입장하시고 끝까지 교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계좌를 보면서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돈줄 선생님이신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한다면 급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안정적으로 저점에서 잡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크게 상승률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풍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풍산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66%라는 또 상승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250%나 매수가 대비해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난 테크놀로지 정책주, AI 정책주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이 종목 괜찮다라고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면서 그때 이후로 무려 77%나 넘게 상승 중에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매수는 잘하실 텐데 매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도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엔 저희가 교육방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숫자로 다 적어 놓고 있거든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매매해보고 싶다. 그리고 주식 매도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매도가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 왼쪽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엠밴드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 돈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돈줄 내줄 종목 선물 들고 왔거든요.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을 한번 텍스트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그러면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좀 돈줄 낼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무풍지대 다시 봐야 됩니다. 왜 또 이거를 들고 나왔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관세 무풍지대를 다시 한번 봐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아니죠. 90일 유예한 거예요, 여러분. 90일 유예했다라는 거는 그 90일 이후에 그리고 그 90일 안에 협상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는 이미 다 정해진 거 알고 계시죠? 베트남, 일본, 한국 뭐 등등 몇몇 국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1주차는 베트남, 2주차는 이제 뭐 일본, 3주차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디테일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과를 내자라는 거예요. 중국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 6개월 동안 부분적인 합의해가지고 또 유예를 했습니다. 중국은 어렵다라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과거에 이 관세에 대한 대상이었던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없는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7월 초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 관세 협상회의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어서 수장이 없어서 격이 안 맞다 보니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기 지금 국무총리도 또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를 때려야 되는데 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드디어 생겼습니다. 축하한 다음에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괴롭히면서 뜯어갈 걸 뜯어가야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줄 걸 주면서 어느 정도 양보할 걸 양보하면서 우리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과 중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얻어낼 것들이 많다라는 거 중간에서 이 부분만 잘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손해가 일부는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도 가져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조선이나 이런 부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화장품, 미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리콘투 제가 최근에 매주 여러분들 주가 관찰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목 여러분 28,000원 아래서 너무 싼 구간이니까 음봉 나올 때마다 그냥 모아가시면 됩니다. 거래대금도 터져서 돌파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28,000원만 넘어가면 날아갈 겁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3월 27일 날 관세 바로 직전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144%입니다. 매주 지금 일주일마다 수익률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관련된 관세 무풍지대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실리콘2가 아니라 아직 안 움직인 후발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기기, 엔터 콘텐츠, 음식료 이런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섹터들 절대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왜 뜬금없이 코미코가 나왔지? 왜 반도체 관련 쪽인 것 같은데 생각하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식 클래스가 처음으로 방송된 작년 12월 19일 날에도 반도체주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그냥 일반 레거시나 이런 쪽이 아니라 레거시 쪽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들고 나왔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이 반도체 관련 쪽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의 AI나 수출 이거 엔비디아나 계속 막고 있잖아요.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중국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웃돈을 줘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도 거의 30%는 기본이고 50% 가까이 더 비싸게 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소문이 들릴 정도예요. 코미코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계속 갱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 계속 살아납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25,900원. 지금 장대양보로 올라온 다음에 딱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죠. 매수 타이밍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차트만 좋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벌써 80%나 올랐어요, 여러분. 반도체 관련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80%나 올라온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는 당연히 돌파를 한 상황이죠.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알령 수혜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반도체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반사 수혜를 입는 종목들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도 장비 관련주나 이런 쪽에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누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미코를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디오유 제가 한알령 해제를 작년 10월에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SM의 지분을 하이브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텐센트가 가져갔죠. 디오유는 작년 10월에 텐센트 뮤직하고 MOU를 맺고 팬덤 플랫폼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약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중국은 이제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랑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겠구나. 한알령이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10월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심증으로 그렇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바로 디오유 때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바닥 찍고 한번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 나오는 이 4만 원 정확하게 이렇게 삼각형 그리는 구간에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렸고 지금 47.49%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눌리면 사고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디오유 같은 경우 가져가시고 엔터 콘텐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죠. 콘텐트리 조항도 마찬가지예요. 흑백요리사, 범죄도시, 부배세계 등등 너무나도 많은 수리남도 있고 많죠. 이쪽에서 리스크를 이제 해소한다. 멀티플렉스가 문제였는데 롯데시네마랑 이제 합병하면서 좋은 이슈를 만들고 있잖아요.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서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요? 47.79%. 40~50%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한번 올라왔다가 잔잔하게 쉬고 있을 때 8,500원 아래서 여러분들 감사한 구간입니다 말씀드렸고 이미 10,000원 넘어서 쓱 올라오고 있어요. 47%. 다 50%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제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와 봤는데 한 종목당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매도 타이밍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이 교육 장소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리니까 4종목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3분 만에 알려드릴 테니까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돈줄날 전략으로 관세 무풍지대인 종목들 위주로 포트 안에 넣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종목도 종목이지만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할지잖아요. 저희가 엠밴드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텍스트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어떻게 전략을 잡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엠밴드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인데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들고 오셨을까요? 파트너님. 자, 여러분, 제가 방금 교육해드린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짜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네오쌤입니다. CXL 하나로 끝났죠. CXL 쪽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검사 장비. 원래부터 이제 테스터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는 SSD 쪽으로는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 SK에 들어가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CXL이 이제 양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목이 10,000원 아래에 있다? 너무 감사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얼마 이하면 감사한 구간이다. 돌파한 다음에 눌리면 감사한 구간이다.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원 아래에서만 그냥 사시면 되고 음봉 나올 때마다 모으시고 다 못 모았다 10,000원 회복될 때 남은 물량, 모자란 물량 채우시면 되고요. 1차는 13,000원, 그러면은 2차는 16,000원, 이렇게 3,0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죠. 8,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시즌3 티저가 공개됐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제가 시즌2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다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철수랑 영이랑 해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본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셔야겠죠. 거기다 한한령 해제 말씀드렸는데 정우성 씨, 이정재 씨 지금 중국에 가서 엔터사랑 미팅하고 왔습니다. 이미 몇 달 됐어요. 이게 가시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3 끝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2만 원 이렇게 돌파 시도하고 살짝 눌려있는 18,000원 구간. 제가 눌리기를 기대했는데 눌리는 목이 당연히 나왔어요.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사면 조금 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기다렸던 구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참 좋다라는 거. 18,000원부터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되고 부족한 물량은 똑같습니다. 2만 원 회복될 때 나머지 채워가시면 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자, 1차 목표치는 22,500원, 25,0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17,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의외의 종목이 있을 겁니다. HLB 5월에 이제 NDA 세 번째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FDA랑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조율을 하고 뭐가 부족한지 네가 뭐가 불만인지 얘기를 해달라라고 FDA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FDA라는 이 기관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에요. 우리나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에 램시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점유율 50% 넘을 때까지 미국에는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2016년 이때 처음 통과를 했는데 이미 50% 넘었었어요. 유럽에서는. 그 정도로 보수적인 집단인데 관세액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중국 항서제약이랑 콤보 임상했는데 통과가 되겠냐 이거죠. 유일한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하반기엔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조금 기다려지는 거고 대신 9월에 유럽에 EMA 신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여름 노리고 여름에서부터 가을 정도 노리고 하반기를 노린다라고 하면 HLB 지금 구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에 딱 붙어 있죠. 이런 구간부터 보시는 거고 1차 목표치는 89,000원. 만약에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10만 원대 넘어가서 날아갈 거니까 그때 보시고 49,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마지막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칩 땡땡땡땡 비디오 IP 기업이고 자율주행하고 이제 메타버스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반도체 규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중국에다가 AI 반도체 칩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규제가 나오고 나서 감사한 구간이고요. 이제 17,500원을 막 돌파하기 시작하는 구간 좋습니다. 여기부터 해서 22,500원 쭉쭉 올리면서 보시고 16,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여기까지 말씀드려 여러분들 오늘의 포트폴리오는 확실한데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밴드 교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략구 세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드렸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전반적인 전략은 오직 엠밴드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